로지스홀은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역사를 바꾼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에서 흔하게 접하는 팔레트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해 정착시킨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창업주인 로지스홀 서병윤 회장은 본래 대우에서 지게차 엔지니어로 활동하다 팔레트의 표준 규격을 만들고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1984년 회사를 떠나 같은 해 로지스홀의 전신인 물류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팔레트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팔레트풀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설득이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한국보다 먼저 팔레트풀 시스템이 정착된 일본과 협업하며 일본 팔레트 렌탈에서 약 5만 개의 팔레트를 지원받아 1985년 한국 팔레트풀을 시작했습니다. 로지스홀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팔레트를 임대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한국적 기업 문화에서 서로 간의 변상을 요구하는 게 껄끄러웠기 때문이죠. 법률적으로 팔레트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는 선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정착되기까지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물류연업의 담당자들이 팔레트를 분실하면 지게차를 이용하지 못해 사람이 직접 물건을 내리고 싣는 불편을 몸소 겪으면서 팔레트 회수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덕분에 회수율은 차츰 높아져 지금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은 공유경제와 표준화의 도입입니다. 로지스홀은 오늘날 화두인 공유경제의 선구자였던 셈이죠. 팔레트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의 개념을 도입했고 회수까지 나서면서 기업과 기업을 서로 연결하는 가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팔레트를 시작으로 컨테이너까지 공유 개념을 확장했고 지금은 컨테이너를 접을 수 있는 폴드형 컨테이너를 개발해 회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컨테이너의 비효율성 문제점까지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죠. 폴드형 컨테이너는 국경 간 운송의 고질적 문제였던 공컨테이너 회수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표준화와 시장 혁신을 끌어낼 잠재력이 높아 보입니다. ESG 관점에서도 이러한 공유경제는 앞으로 더더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팔레트는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경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배출권 판매 측면에서 앞으로 더 많은 산업 현장에 접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특히 한국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남미, 유럽 등 세계 각지로 로지스홀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는 추이를 보면 향후 글로벌 표준화 마련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성공 비결은 빅데이터입니다. 로지스홀은 팔레트 렌탈을 첫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로지스홀의 주요 자산을 보면 팔레트 2,600만 매, 컨테이너 4천만 매, 지게차 1.5만 매, 풀링 시스템 고객사 30만 곳, 수배송망 100여 곳, 해외 물류 거점 21곳, 운영 차량 2,260대, 물류센터 보유 면적 10만 평 등이 있습니다. 국내 물류기업 중 거의 가장 많은 유형 자산을 보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산은 국내 각지,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 도입되어 실로 엄청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0만 곳에 달하는 풀링 시스템 기업 고객의 물자가 이동하는 데이터 자산은 로지스홀이 향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로지스홀은 최근 몇 년 동안 플랫폼 사업에도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이되어 창고 공유 플랫폼 유플로우와 지게차 경매 플랫폼 로지스마트 옥션 등을 운영 중이죠. 로지스홀은 중장기적으로 최고의 물류 ICT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만큼 정보 데이터 자산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팔레트를 최초로 도입해 한국의 산업 발전을 이끈 로지스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